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봄맞이 가드닝 특집 용인 황금정원을 소개합니다. 휭효, 메보리코로 인해 생긴 비중격 만곡증.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이를 해결하는 코 수술 알아봅니다. 개시 20분 만에 완판을 기록한 동해안 오징어. 강원도에서 열린 오징어 판매 현장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혜선 씨를 대신해서 우리 정미정 아나운서가 또 자리를 오랜만에 또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이제 다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 540만 명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참 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많은 문제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컴퓨터나 기기 작동에 좀 미숙한 그렇죠.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의 손이 참 많이 간다고 해요. 네. 들려오는 얘기로는 부모계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계약.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요. 거기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속장애 부분입니다. 이제 전국에 54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도 사실은 이제 차질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또 코로나19 때문에 급박하게 또 이뤄지는 것들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잦은 장애 또 속도 저하 때문에 많은 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더 연장되는 만큼요. 온라인 학습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들이 진짜 학교 가서 마음껏 뛰놀면서 재미나게 맞아요. 공부하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저희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충북 지역에는 오후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바람을 타고서 황사가 들어오겠는데요. 약한 황사라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이 4도, 보은은 5도, 증평과 진천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4도로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상 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가리키고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바람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홈카페족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카페인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카페인 중독을 예방하려면 성인은 하루에 커피를 넉 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우리 혜정 씨도 그렇고 우리 미정 씨도 그렇고 막 화사하고 밝고 봄이 진짜 찾아왔는데 봄을 맞아서 특별히 봄맞이 가드닝 특집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에게 네. 왜 집을 짓고 사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열의 9은 마당 때문이라고 말씀을 그거 하세요. 중요하죠. 예. 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또 예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마당,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네. 마당의 또 다른 말은 정원이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 저는 정원을 바라보는 건 참 좋은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너무 생각 힘들 것 때문에 같아요, 진짜. 엄두를 못 내겠어요. 맞아요. 네. 네,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정원 이렇게 만들면 관리하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봄을 맞아 마련한 가드닝 특집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마이 멘션!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 정원. 감상만 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마이맨션 봄 특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아파트 숲 옆 도심 속 단독주택. 와, 멋지고 개성 있는 집들 참 많네요. 마이맨션이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찾았는데요. 조성된 지 15년, 도심 내 생활권으로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그래서 마이맨션이 가드닝 특집을 준비했어요. 함께 구경 가볼까요?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일, 가드닝.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주 조세희, 가든 디자이너 이은영 씨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속에 위치한 이 집은 5년 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을 원해 지었습니다. 이 집 정원은 459.5제곱미터로 아담하지만 모던한 매력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3개로 공간을 나눠 디자인한 정원이에요. 거실 창 바로 앞에 있는 메인 정원. 대문과 현관으로 가는 길 옆 잔디밭. 그리고 집 옆에는 담소 나누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 집 정원은 독특한 게 커다란 나무보다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기자기한 식물이 많고요.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우와, 정원이 이국적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원 자체가 설계 당시부터 좀 이국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모던하고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잘 살 수 있는 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식물들을 심었을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월동식물, 황량함을 채워주는 식물부터 심고 계절별로 꽃이 피는 식물을 사이사이에 배치했다는데요. 그러니까 황금 조팝나무와 그라스류처럼 골드와 실버 색상의 식물을 심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이 식물이 그라스 중에서도 털수염풀이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 자체가 겨울에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여름에는 훨씬 더 푸릇푸릇하고 가을에는 좀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라스 사이사이에는 키 작은 허브나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 향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싹 만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향이 느껴지니까 이런 또 그냥 꽃 보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그런 게 주는 좀 좋은 느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힐링이 확실히 되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또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원은 저관리형 정원이에요. 건축주분께서 맞벌이를 하시니까 항상 이 정원에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예쁜 모습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게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키 작은 식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잡초가 내려앉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하고 흙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정원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항상 정리되어 보이고 그리고 푸릇하고 예뻐 보이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피식물 역시 종류가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토질이나 용도, 특징을 잘 알아보고 심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실내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정원은 익스테리어인 셈인데요. 자꾸만 들여다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식물 색감이 정말 예뻐요. 어머, 헉, 촉감도 보들보들한데요? 아, 이 식물은 은숙이라는 식물이에요. 은숙이요? 예. 쑥은 이름도 아니에요. 귀엽다. 쑥은 아닌데 쑥처럼 생겼다 해서 은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꽃도 피기는 하지만 이 식물 자체는 꽃보다는 이런 질감 그리고 이 특유의 은빛이 다른 식물들의 색감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만지면 약간 강아지 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 애들은 학교 이렇게 가다가도 인사를 안 했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만져보고 학교 잘 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진짜 뭔가 쓰담쓰담 해줘야 될 식물 같은데요? 예쁘고 관리하기 편한 정원. 아마 모두의 바람이자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하게 꽃과 식물만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원 설계인데요. 집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가 마이맨션 촬영하면서 보통은 이 건축 자체만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 정원도 중요하잖아요. 집을 설계할 때 정원 설계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집이 열려있는 방향이 어디고 그곳이 어떻게 되면 프라이빗하고 그러면서 사계절 예쁘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쁘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설계가 더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정원 설계를 하려면 땅 모양, 집 높낮이, 물길, 배수로처럼 땅 위는 물론 땅 속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집과 정원을 따로따로 생각해 낭패를 본답니다. 이 집 역시 재시공하는 상황이 생긴 것도 집 건축 후 정원 계획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처음 집을 지었을 때 그 정원을 이렇게 꾸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집을 짓고 살다가 이렇게 정원을 꾸미게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쪽 편으로 좀 더 주방을 냈으면 제가 뭐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든 이렇게 좀 더 정원을 즐기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누릴 수 있을 시간도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아쉬워요. 이 집 주방은 왼쪽 끝에 있는데요. 현재 창고 위치에 주방을 배치하고 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나 통창을 내주었더라면 공간 활용은 물론 주방에서도 정원 뷰를 감상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 이제 집 구조를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개선할 수 없으니 더 속상하겠죠? 만약에 다시 집을 짓는다면 혹은 누군가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꼭 그 처음에 집을 짓는 단계에서 물론 집안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해서 같이 하는 게 나중에 더 좋을 것 같다. 훨씬 더 집을 누리고 정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입주 초기, 거실 앞에는 데크, 나머지 공간에는 모두 잔디를 심었는데요. 그곳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담소 나누는 공간과 식물이 사는 곳을 분리하고 키 작은 식물들을 다양하게 심어 항상 함께하는 정원을 만들었죠. 불과 입주 4년차 되던 해 대수술에 들어간 정원. 완성하고 나니 만족도는 높았지만 입주 초기 생각했던 정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한 건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답니다. 집을 설계할 때 정원도 같이 설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예산도 확실히 다시 짜야겠네요. 조금 하다 보면 구조가 안 맞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그렇죠. 더 들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요. 한번 하실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시공을 받으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원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은 자재를 쓰면 미래의 가치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도 언제든 나는 편하게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과거의 시간을 사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나무가 예쁘게 자랐을 때 그 시간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집에 이렇게 넣는 거죠. 집을 짓는 금액의 한 10% 정도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정원이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나와요.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숙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풀들과의 전쟁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이 정원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잔디 많고 이러면요. 그렇죠. 잔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리가 하기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잔디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잔디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조금이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원의 모든 공간을 식물이나 잔디로 채우면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갈, 돌, 바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원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할 분량이 나오도록 만든다면 누구나 즐겁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뭔가 좀 뽑아야 되는데 어떤 걸 뽑아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냅둬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심은 건지 안 심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그럴 때 그냥 어때요? 일단은 기다려주세요. 좀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거 내가 심었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작으면 내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맞아요. 그걸 진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느긋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꽃과 잡초는 내 눈에 미운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꽃이랑 잡초의 차이는요. 그 김춘수의 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아이에게 제가 꽃이라고 명령하면 그때부터 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이쁘면 그냥 꽃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키가 커서 미워요. 그러면 걘 잡초예요. 그냥 과감하게 뽑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너무 밉지 않은 것은 그냥 자연이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놓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원 관리가 더 수월고 일단 마음이 편해요. 네. 정원 관리하실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이 편안하게 뭔가 관리하실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잡초일지라도 넌 꽃이야 하면 그게 꽃이 되는 거. 그렇죠. 그때부터는 꽃이에요. 네, 힘을 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뽑으시면 돼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뽑으면 돼요. 키 크고 못생겼다면 과감하게 뿌리까지 뽑아라. 하지만 자연이 내려준 것에 너무 반감을 갖지 않는 것도 정원을 즐겁게 가꾸는 길이랍니다. 마이맨션 가드닝 특집.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집 설계와 정원 설계는 동시에. 건축 예산에 반드시 조경 예산도 미리 반영할 것. 정원을 잔디나 식물로 모두 채우지 말고 자갈, 바위, 타일 등을 활용하라. 봄을 맞아 정원 한쪽에 무스카리, 한련화, 청화국, 사계국화 같은 봄꽃을 심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절에 맞는 꽃을 심고 싶다면 정원의 30% 정도만 계절 식물을 심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다고 하네요. 나만의 소우주를 만드는 일, 가드닝. 참 매력있죠?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힐링도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 봄 여러분도 아름다운 가드닝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 마이 맨션.
네. 아, 오늘 또 우아한 정원을 잘 구경했습니다. 요즘 사실 가드닝이 또 인기잖아요. 뭐 도시에서도 도심 속 가드닝, 홈 가드닝, 뭐 베란다 가드닝 많이들 하시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막 뛰어노는 정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아름답게 식재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힐링을 느끼고 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아한 정원 잘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가드닝의 매력에 아주 푹 빠졌는데요. 네네. 이게 정말 비록 기초이긴 합니다만 하루 동안 정원을 공부하고 또 직접 꽃도 심어보니까요. 네. 아, 주택 사는 분들이 왜 정원에 빠지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정원 관리는 일주일에 1시간이면 네. 즐겁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저는 가장 와닿았는데요. 오늘 화면에서 보는 그런 정원이라면 저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정원 관리는 봄, 특히 입춘 때를 잘 보내야 한다고 해요. 네. 이때는 거름이나 가지치기 이런 걸 잘 해줘야 한 해의 꽃이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오늘 미약하지만 몇 가지 가드닝 정보 알려드렸고요. 네. 올 봄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예쁜 정원 가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보면서 안구 정화가 저희는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보신 집처럼요. 자랑하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 혹시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네. 주시면 됩니다.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화면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마이맨션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멋진 정원까지 보고 오니까 마음이 더 봄봄해지는 것 같고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우울했던 마음도 좀 씻겨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또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와는 건강한 뷰티에서도 함께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집안의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정원, 2번 정부, 3번 정리, 4번 정말.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하실 겁니까? 네. 자, 집안의 뜰이나 꽃밭을 이루는 말 정답은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정답과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는요. 네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꽃. 예. 우리 미정 씨는 뭐 봄꽃 뭐 좋아하세요? 뭐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저는 벚꽃이 벚꽃. 아무래도 좀 벚꽃 좋지 너무 않나. 예쁘죠. 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딱 발견한 게 개나리가 너무 예뻤어요. 사실은. 예쁘죠. 다른 때는 나리, 개나리 너무 흔해가지고 네.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이제 이러면서 걷고 있다가 아파트 따라서 난 지나가는. 예, 개나리들이 이렇게 딱 어느 날 눈에 보이는데 너무 새노란 게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 뭐 내가 좋아하는 봄꽃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충주에 사는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외모와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취업이라는 일륜지 대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네요. 제 얼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코입니다. 레브리코라 콧등이 툭 튀어나왔고 휘기까지 해서 외형상 보기 싫기도 하지만 그 코로 인해 비염에 코맹맹이 소리까지 난다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다 시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병원을 찾았죠.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와 여러 검사를 하시더니 코의 기능적인 것과 외형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코 수술을 권하셨는데요. 이런 수술은 생각지도 않은 터라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제 면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뷰티에서 비중격 만곡증, 매브리코로 인한 코 수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은 코 때문에 고민을 안고 계신 분, 외형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코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기 코를 이렇게 자꾸 숨기고 싶어지는데요. 코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성형외과 윤수광 원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은 그야말로 매부리 코에 또 거기다 휘고 뭐 비염까지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계신 분인데 코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얼굴에 또 가운데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까? 코는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코가 휘어져 있거나 매부리 등이 있으면 얼굴 전체가 휘어져 보이고 비대칭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흰 코, 매부리 코는 기능적인 역할 문제도 일으키는데요. 주로 네. 주된 증상은 코막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코를 쉽게 설명드리면 네. 흔히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쓰시는 부분에 코가 딱딱한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 콧구멍과 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이 연골이 바로 비중격인데요. 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서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바로 비중격 망곡증이 됩니다. 네. 대개 비중격이 휘어진 쪽에 코막힘을 호소하시는데요. 오히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막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느 분들은 역설적으로 막히지 않은 쪽이 오히려 쉬지 않은 쪽이 막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막힘이 심하게 되면 구호흡, 즉 입으로 호흡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이로 인해 머리가 무거운 증상, 그리고 두통, 집중력 저하, 네. 심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휜 코나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게 휘어져 있으시면 그 휜 부분이 비강 내측을 지나가는 감각신경을 누를 경우에는 두통이나 안면통과 같은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정상적인 코의 점액의 이동을 방해하여서 비부비동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이러한 기류의 변화가 생기면 과피나 코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코가 어떻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 코가 휘어져 있나 만지게 됩니다. 다시 자꾸. 한번 보게 되는. 보게 되네요. 네. 예. 근데 외형적인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통에 비염에 수면 장애까지 그러니까요. 좀 건강에도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 흰 코나 매부리 코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가요? 네, 휜 코나 매부리 코는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코뼈 골절 등 코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중격이 하지만 선천적인 원인이나 비중격의 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더 네. 많습니다. 예. 네, 영유아 때의 외상이나 코에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 그 후에 코가 급속히 성장하는 1세에서 5세, 11세에서 17세에 휜 코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성인이 된 이후에 외상 등에 의해서 비중격 망곡증이 발생한다면 통증이나 부기 등이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기에 비중격 망곡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휜 증상이 없이 코 막힘 증상만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사연의 주인공을 보면 시술을 하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네. 수술을 권하셨어요. 네. 이게 시술로도 해결이 되나요? 네, 최근 필러라고 알고 있는 의료용 조직 충전재의 삽입일 필러 시술을 알아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뼈가 자라난 부분에 위아래에 필러를 삽입하여서 튀어나온 뼈가 평평하게 보이게 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게 녹는 필러의 특성상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성매부리, 코가 길어져서 생긴 가성매부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코가 더 길어져 보일 수 있고요. 또한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물 반응 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때는 그 약간의 매부리 코는 잘생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고 네. 수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성형적으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하면 뭐 그런 기능적인 부분, 뭐 비염이라든지 두통 이런 부분도 좀 완화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비염이나 부비동염에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는데요. 네. 가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리고 합의각계 비대증 또한 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신 분들은 네. 외형적으로 휜 코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기에 이런 비중격 망곡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예. 휘어 보이지 않고 코막힘만 호소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시진 않은지 엑스레이나 CT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예.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코막힘이나 이런 증상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수술을 하면 이 코가 휘는 비중격 만곡증 좀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재발은 안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휘어져 있는 그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한 번 제거하게 되면 또 다른 외상이 있지 않은 한은 다시 재발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연골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된다면 콧대 그 연골로 이루어진 코 부분이 주저앉아서 오히려 가성매부리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골 교정술만 할지 아니면 코끝 올림술을 같이 시행하실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럼 이제 뭔가 휘거나 아니면 매부리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는 경우 이게 수술의 차이가 있는지 또 수술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심한 종류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절골술의 유무입니다. 뼈가 자라난 진성매부리의 경우에는 그 절골술, 뼈를 깎는 절골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요? 예. 네, 코끝이 떨어져 있는 가성매부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절골술을 시행하지 않고 코끝 올림술만 시행을 하여도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코끝을 올리는 방법에는 자가연골과 그다음에 인공물질 네.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자가연골은 보통 귀연골이나 예. 코연골, 가슴연골을 사용하시게 되고 인공물질은 이제 뭐 PCL 메시라던가 매드포 아니면 기증누경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가연골의 장점은 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 등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반면 귀연골은 코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연골 같은 경우에는 가슴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물질들이 나온 게 최근에 많이 쓰시는 게 PCL 메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인공물질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몸속에서 생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염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염증이나 이런 부작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수술 방법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흔히 수술 그 사진들을 좀 보면은 네.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오늘은 두 분의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27세 여자 환자분으로 진성매부리, 뼈가 자라는 진성매부리와 코끝이 떨어져서 생기는 가성매부리가 동반된 분입니다. 아, 네. 네, 왼쪽이 수술 전 사진이시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 4개월 된 사진입니다. 와. 코의 뼈 부분과 연골 부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던 매부리가 매부리 제거술과 절골술을 통해 해결되었고요. 예. 본인의 비중격을 이용한 코끝 올림술을 같이 시행을 해드려서 길어 보이는 코까지 해결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큰 변화가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네, 코막힘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렇군요.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 또 다음 사례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34세 남자분이시고요. 외상으로 인한 휜코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CT를 보시면 네.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고요. 예. 전형적인 비중격 만곡증을 동반한 휜코 소견을 보이시는 분으로서 절골술과 이번에는 인공물질인 PCL 메시를 이용하여서 코끝 올림술을 동반 시행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 사례가 더 남아 있나요? 혹시? 예. 아까 똑같은 예, 예. 분이신데요. 아, 이분이 방금 전에 그분이군요. 네, 예, 예. 방금 전 그 3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왼쪽이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 1개월 된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왼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그 코끝이 바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로 인해 비대칭적인 얼굴도 교정된 사례입니다. 아, 자꾸 제 코를 이제 보면서 선생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오늘 나중에 나오신 김에 비밀리에 소위 말하는 여쭤볼 것 견적을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봤던 이 매부리 코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좀 얼마나 될까요? 네, 매부리 보통 실밥은 일주일 후에 풀게 되시고요. 붓기는 환자분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10일 정도 부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첫 3, 4일째가 가장 많이 부으시기 때문에 3, 4일 정도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코피를 막기 위해서 스펀지를 삽입한 경우에는 출혈 양상에 따라서 하루에서 3일 뒤에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절골술을 혹시 시행하셨다 하시면 네. 이 뼈가 붓기까지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코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뭐 이제 회복 기간을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수술 후의 사후 관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할 게 좀 있을까요? 네,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매부리코나 휜코 교정술 중에서 절골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뼈가 다시 붓기까지 최소 4주에서 8주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과격한 운동은 한 달간은 예.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도 상처 치유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코를 심하게 푸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비트신다거나 이런 행위 또한 비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코가 다시 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구본상 MC님처럼 안경을 끼신 분들은 네네네. 안경 또한 코가 다시 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안경 착용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우, 코가 잘 된 것 같아요. 어때? 아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까지 코가 막히는 기능적 이상과 외형적으로 휘어 보이는 비중격 만곡증을 동반한 휜코와 매부리 코의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코가 막히는 원인에는 꽃가루나 진먼지 알레 등으로 인해 코점막에 부종이 발생하여 생기는 비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하시기보다는 숙련된 전문의를 통해서 CT, 그다음에 엑스레이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후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이제 코 막혀 있고 뭐 그러면은 진짜 두통에다가 집중력도 저하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한쪽 코가 좀 자주 막힌다라든지 외형적으로 코가 좀 지나치게 좀 비대칭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꼭 전문의 찾아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의 윤수강 원장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층간 소음 없이 런지 변형 동작을 이용해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의 가운데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힌 후 양손은 옆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왼쪽 무릎은 구부리고 오른다리는 왼쪽 뒤로 사선으로 놓아주며 오른손이 왼쪽 발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반대. 다시 돌아와 반대. 다시 반대.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데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등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혹시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서 깊이 앉아서 동작 반복합니다. 동작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발을 반대쪽 사선으로 놓으면 반대 손, 반대쪽 발끝 터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허리가 굽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더 깊게 구부려서 앉아주시고요. 동작을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 거고요. 속도를 조금 더 높여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30회씩 5번 진행합니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집에서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집안의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정원, 2번 정부, 3번 정리, 4번 정말. 정말 아주 획기적인 보기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자, 이 정답이 자꾸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주제 문자는요. 내가 나만의- 제일 좋아하는 봄꽃.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꽃이죠. 네. 뭐 봄꽃 여러 가지 아까 뭐 벚꽃 얘기하고 개나리 얘기했습니다만 뭐 꽃이 워낙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예. 사실.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꽃 구경을 많이 못 해가지고요. 네. 예, 오늘 여러분 혹시 뭐 봄꽃 남겨주시거나 사진 남겨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또 한번 꽃잔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볼 텐데요.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이제 농산물도 판로가 아직 막혀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농산물 판매 전략 세우기에 요즘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도 한 군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가 직접 오징어 판매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시 20분 만에 네네. 세상에 오징어 2,000상자를 와. 완판했다고 해요. 그 생생한 현장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핵 맛있는 강원도 핵감자 기억나시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까지 줬었습니다. 이번엔 오징어입니다. 동해시가 오징어 판매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멘트 지금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빨리 가시죠.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에 이어 이번엔 동해시가 오징어 팔아주기에 나섰다. 맛 좋은 동해산 오징어를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동해시 묵호진동에 위치한 어느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도 저기도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발견. 동해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오늘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한 오징어입니다. 추워. 아니 무슨 저 오징어 만난다더니 이렇게 추운 곳으로 제가 오징어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워. 아니 저희 PD님한테 듣기로는 오늘 뭐 오징어 이렇게 팔아주는 그런 거 이제 촬영 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냉동 창고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요번에 특판을 올린 2,000박스에 들어가야 될 거는 10,000마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상식으로는 이게 오징어라는 게 사실은 좀 여름에 좀 이렇게 많이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오징어 성수기는 8, 9월이라고 보는데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요게 지금 이 오징어는 2월 25일 날 저희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작년에 뭐 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2월 25일 날 들어왔던 상품입니다. 맛과 싱싱함은 보장합니다. 어민들을 돕기 위한 착한 마음도 들어있죠. 일명 동해 오징어 팔아주기 대작전. 준비된 물량은 2,000상자인데요. 다 판매할 수 있겠죠? 이 바다 스멜, 이 오징어 냄새. 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야, 이게 지금 몇 마리야? 야, 오징어 완전 천국이네 그냥. 이게 지금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내장. 할복. 배 가른다고? 이거 오늘 나갈 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10,000마리? 어머님은 그거 금방 하시네. 자,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무지고. 네. 이렇게 이 중간에. 네, 중간에. 네. 기환 씨의 첫 번째 미션은 오징어 할복.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오징어 손질의 달인이시거든요. 기환 씨가 따라 할 수 있으려나? 뭐 일단 지켜볼까요? 내셔야 되는데 뭐. 해갖고 짱 밀어야 돼요. 그 잘 좀 해보세요. 오징어가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겠네. 옆에서 달인들이 솜씨를 뽐내는 동안 기환 씨는 고작 오징어 한 마리 갖고 진땀을 빼는데요. 보다 못한 어머님의 위로의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까지 아무나 뭐 이렇게 빨리 못하지. 와, 이거 어렵네. 정부나 뭐 수협 이런 데서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으시죠? 네. 도와주니까 여기 그래도 이나마 이 작업도 할 수 있고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이 없어서 계속 놀았는데 뭐 어디 또 갈라 해도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대국민적으로 그 팔아주기 운동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요즘 한 며칠 했거든요. 조금
뭐 애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차라리 저는 손질보다는 이게 힘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결국 업종 변경. 이제야 적성을 찾은 듯하네요. 손질을 마친 오징어는 어디로 갈지 다음 작업으로 이동해봐야죠. 야, 이게 여기까지 손질했다. 어머니 이제 이거 손질한 것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고로 수협 창고로 가서 이제 또 그거 뭐나 다시 세척 한번 하고 포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하고 아하. 그다음에 판매 아. 손질한 오징어는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꼼꼼하게 목욕제게 끝내고 나면 예쁘게 옷도 갈아입어야겠죠. 2마리씩 가지런히 담아 가정에서 먹기 좋게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그다음 급냉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많은 손길을 거치고 정성 듬뿍 담아서 동해산 손질 오징어가 완성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 포장이 남았는데요. 동해시청 공무원들까지 총출동한 작업 현장. 자, 제 뒤쪽에선 말이죠. 이 손질된 오징어를 박스에 포장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신데 TV에서 많이 보던 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판매하게 된 그러니까 계기? 취지? 이게 뭘까요, 시장님?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대단히 위축이 돼 있고 또 이제 학교 급식도 안 되고 또 식당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서 좀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끝으로 어민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코로나19로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라고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곧 아마 진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은 어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소비자들께서도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좀 힘내시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함께해요. 우리 어촌 오징어 팔아주기. 딱 그 취지들이 다 이렇게 잘 담겨 있네 스티커에. 오징어가 잘 팔리길 바라면서 스티커 꾹. 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그 손질이 다 어쨌든 된 거잖아요. 이 오징어는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제가 보니까 요리 굉장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살짝 씻어서 네.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네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지금 상상을 했는데, 야, 진짜 이거 이따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후 1시에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스티커를 붙여도 끝이 없네요. 아프다. 아프지만 우리 어민분들과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2,000박스 포장이라는 무한도전.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 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처럼 이 동해, 이 수협, 이 시장에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요. 오늘 판매할 박스 2,000개 이제 얼추 작업이 다 끝나가는데 이따가 오후 1시부터 이 상품들이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발 완판 2,000개 전부 완판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강원도 핵감자의 완판 신화를 동해 오징어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환 씨의 임무가 막중하네요. 네, 저는 지금 동해시청 해양수산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6분 27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약 3분 30초 후부터 오징어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잘 팔릴지 직접 그 현장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이곳 분위기는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현재 담당자님께서 동해몰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데 모두가 긴장되는 이 순간 곧 오징어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떨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징어 요리의 전문가 바다 해자를 쓰시는 신혜원 해양수산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1시 된 거 아닙니까? 1시 됐네요. 1시 됐네요. 지금 1시 막 5초를 지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접속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부 다 완판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과는 오징어 완판 대성공!
자, 오늘 이렇게 동해 손질 오징어 팔아주기 그 분주한 현장에 함께해 봤습니다. 오징어 판매는 일단 오늘은 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판매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지속적인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규환, 해설위원의 신혜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농수산물 소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힘든 농어촌을 돕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착한 소비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농수산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역시 오징어는 동해 오징어가 싱싱해 보이는데요. 파격 할인. 또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파격 할인. 이거에 진짜 힘입어서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 봤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 오징어를 언제 또 구매할 수 있냐는 문의가 네네. 세상에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상원에 힘입어서요. 4월 중에 2차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실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요즘 같은 때 재고로 막 쌓여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수산물 여러분 많이 또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저희가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였죠? 네, 집안의 뜰이나 꽃밭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정원, 2번 정부, 3번 정리, 4번 정말. 중에서 정답은 1번이죠. 네, 네. 너무 쉬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468님 그리고 8873님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9468님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꽃은 제비꽃입니다. 저희 큰엄마가 구워주신 저의 태몽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태몽이니까 더더군다나. 제비꽃이. 예. 혹시 태몽이 꽃 종류이신가요? 꽃은 아니었어요. 꽃은 아닌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계속해서 8873번님 만나볼게요. 네. 꽃하면 와. 튤립이 정말 예쁘죠. 지금 무심천에 피었는데요. 정말 예쁘고 화려하네요. 라고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예뻐요. 옛날에는 튤립하면 네덜란드 그랬는데 이제는 튤립하면 무심천으로 네, 바로 그럼요. 달려가야 청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보는 지구의 날이 또 내일이에요.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과 상태를 좀 생각해 보고요. 네. 또 개선하려면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자연 생태는 살아나고 공기는 맑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일회용 같은 거 많이 쓰다 보니까 일회용 맞아요. 플라스틱 용기, 용품 같은 것들이 훨씬 좀 많이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네. 2020년 4월 22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딱 10분간 불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도 잠시 사용하던 불을 좀 꺼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생방송 아침엔에서는요, 청주 시립무용단이 또 아침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준비한 공연 무대 저희가 선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해외로 지금 반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저희는 알찬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